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것은요. 그 양도소득 금액 계산이 특례, 특별한 예외예요. 우리 이제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근데 이 양도 차익을 구할 때 그냥 단순히 판가격 또 필요경비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닌 예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등의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예외인데 요 예외가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등의 계산이 있어요. 고가주택 하면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아니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가주택인데 우리 취득세에서 보시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고급주택이에요. 거긴 고급주택인데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실질거래가액, 당사자 간에 거래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이것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가는 뭐예요?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고급은요. 시설이 고급스러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집에 에스컬레이터도 하나 놓고 밖에 풀장도 놓고 이런 고급스럽기는 하죠. 근데 시골에가 있으면 그런 실거래 가격이 6억 원 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가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그 고가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고급스러운 고급주택. 그러면 고급주택이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취득세는 중과세가 돼요. 취득세는 중과세가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면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다음 단원 즉 그 비과세에서 보시겠지만은 비과세는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어요.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부동산을 주택을 1억 개 주고 샀다가 그 동네가 아주 개발이 된다도 가격 갑자기 오르더니 8억이 돼버렸어요. 팔았어. 그럼 남는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7억. 그렇죠? 그래도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단 조건이 한 세대가 한 주택만 갖고 있다가 팔았을 경우에 그리고 2년 이상을 갖고 있다 팔았다면 한 푼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았다. 이럴 때 2년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1세대 1주택이면서 그럴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겠대. 그럼 10억짜리를 팔았으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얼마예요? 1억. 그렇죠? 1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가주택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10억에 샀던 것을요. 10억에 샀던 것을 15억에 팔았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을 양도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빼면은 얼마가 남나요? 5억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양도가액을 칠 때 얼마 초과분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인가요? 6억이 되죠. 그럼 6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6억에 따라. 그러면 15억 판 것 중에서 9억에서는 9억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낼 필요가 없고 9억을 넘는 부분 얼마래요? 6억. 9억 초과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요. 9억 초과분에서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양도가액을 15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지 않고
안 보고 얼마를 보겠다는 거야, 양도가액 6억.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를 시켜주고 초과는 6억만 양도가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어떻게 되나요? 이게 6억만 양도가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그 비율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율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금액을 할 때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이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앞에서도 이런 거 비례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억일 때 남는 돈이 얼마야? 15억짜리를 팔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러면 6억일 때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될까요? 금방? 이거 우리 비례식으로 풀면 돼. 15대 5는 15억일 때 5억이라면 6억일 때는 얼마일까요? 그럼 X는 2가 나오나요? 여기 2억이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죠? 그죠? 15X는 30. 그러면 X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푸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5억짜리를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도 실질적으로 이게 4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5억일 때 10억이라면 6억일 때는 얼마예요? 이게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3분의 2가 이것도 3분의 2가 필요경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 전체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을 해봐. 일단은요. 전체 주택 먼저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딱 해봤더니 5억이 나왔어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 여기다가 곱하래. 곱하기 양도 차익에다 곱하는데 전체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가액 분해. 양도가액이 얼마인가요? 15억이 양도가액이죠. 15억 분의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하래요.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하면 얼마인가요? 6억이죠. 6억인데 요거를 약분을 하면 3으로 되네요. 3, 2, 6, 3, 5, 15, 5분의 2야. 그럼 5억 갖고 5억을 약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도차익 그대로 5억이죠. 남는 돈이. 근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았대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밑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 공식 외울 필요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은 외우실 필요 없겠죠. 이런 비례식으로 조금 전에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0년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8%가 된다고 그랬죠. 매년 8%씩 하니까 10년 이상이면 80%.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이 사고 10년 이상 있다 갖고 팔았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그렇죠? 양도 차익의 80%잖아. 5,8이 44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왔나요?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역시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요. 그러면 나는 이쪽 건 사실은 신경 쓸 게 없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6억,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80%를 해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줘도 돼요. 80% 장기보유 특공제는 얼마인가? 1억 6천인가요? 28이 16이니까 1억 6천이야.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원이 되네. 4천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하래. 원래는 요거에다가 전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됐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이거를 곱해주래. 그러면 1억에다가 5분의 2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20. 20에 나누기 5니까 5, 4, 20. 4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편해. 그냥 볼게요. 여기도 15억짜리일 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래요? 1억. 그러면 6억일 때는 양도소득 금액 얼마예요? 4천만 원. 15일 때 1이라면 6일 때는 X. 그러면 15분의 15X는 6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15분의 6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기 갖고 들어가셔도 돼요. 계산기 갖고 들어가셔도 이거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나? 계산기 누르시면 되지 뭐. 그렇죠?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 있죠. 기본공제는 우리 세 가지, 부동산 등에서 250만 원, 주식 등에서 250만 원, 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해주잖아요. 그럼 250만 원 해주는데 이거는 그대로 250만 원을 다 해줘. 250만 원을 그대로 해줘. 그러면 이제 이쪽은 신경 쓸 거 없겠죠? 이거는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250만 원 빼면 3,750만 원. 그러면 이거를 묻잖아요. 그럼 신문지 내는 거 쉬워요. 이런 식이야. 양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될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당해년도에 양도한 자산은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에 양도한 자산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250만 원을 공제해란 얘기예요. 250만 원을 공제하란 얘기죠. 왜? 순차적으로 공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파는 게 있어. 상가를 팔면서 250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이 주택, 고급주택 팔 때는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준다고요. 그런데 그때 구할 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2억.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공제는 얼마인가? 그러면 1억 6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4천.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공식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 공식 기억하지 마시고 비례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실 부담부 증여는요. 계산이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데 방법은 틀리게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있잖아요. 이거하고 뒤에 나오는 부담부 증여 한번 볼게요. 한 문장을 넘겨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느 분이 1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데 여기 채무가 얼마가 있는가 하면요. 채무가 6억이 있어요. 채무가 6억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실질거래가액이 이 정도 돼. 실질거래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채무가 6억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에게 증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여 조건은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에 수증자 조건, 요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건. 우리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고 그랬죠?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양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증자 조건은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수증자 받는 사람이 을이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무조건 위에 숫자 나오면 뭐래요? 받는 사람이에요. 수증자, 수유자, 그렇죠? 매수자, 그렇죠? 숫자 받을 숫자니까 매수자가 갑과 무슨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는 어떤가 보면요. 이 빚이 채무가 안 넘어간 걸로 추정된다 그랬죠.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갑과 을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이럴 때는 15억이 그대로 증여 가격이 돼서 15억에서 증여세를 그냥 내면 끝이에요. 증여세 수증자가 내야 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했다면. 그런데 그 반대의 입증이 있다면 관계없어요. 입증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입증이 없다면 15억의 증여세를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소세를 6억에 대해서 양도세 받고 9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받는 것보다는 1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받는 게 훨씬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은 일단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수중자에게 채무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채무가 갑의 채무가 을로 객관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럴 때는 부담부 증여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가 15억짜리를 을에게 증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이 취득할 때라든지 또 거기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양도비 이걸 따져보니까 10억이야.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10억에 팔았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양도 차익이 4억이 돼야 되나? 아니, 5억이 돼야 되나요? 그냥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정상적으로 팔았어요. 5억에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뭘 했어요?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되는 부분은 9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누가 내고 수중자가 내고 증여세는 9억에 대한 증여세는 6억에 대한 채무가 이 갑에 갖고 있던 빚이잖아 이게요. 이걸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을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을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갑은 6억을 빚을 을이 갚을 거기 때문에 갑이 돈을 받아서 갚은 거하고 똑같다. 그럼 갑은 빚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요. 왜? 얘가 인수를 해갔으니까. 그럴 때 갑은 뭐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양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뭐가 된다? 양도로 본다 그러는 거죠.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아닌 게 된다고 그랬죠. 양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거예요. 그러면 15억 중에서 9억에 대해서는 여기서 증여세를 내니까 양도자가 뭐 낼 게 갑이 없어. 증여자가 낼 게 하나도 없어요. 9억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뭐예요?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증여를 하고도 뭘 내야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15억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여기 6억이라면 여기 6억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6억이라면 또 저쪽하고 이제 같이 해놓은 거야? 2억이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거를 여기는요 또 이상한 게 이거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놨어. 거기에 본 거야. 그 양도가액은 뭐 그냥 간단하잖아요. 양도가액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6억만 치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거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얼마래요? 15억이잖아요. 그렇죠? 채무액 얼마예요? 6억. 그대로 약분하면 끝인데 뭐. 그럼 6억이잖아요. 이 공식까지 만들어놨어. 그런데 취득가액은 이거 필요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필요경비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 얼마래요? 10억. 10억에 이거는 뭐래요? 증여 당시 재산가액 15억 분의 채무액 얼마예요? 6억. 6억. 그러면 여기에 필요경비가 이게 여기 2억이 일로 와야 되네요.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 필요경비가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른 계산해 보니까 4억이야. 4억이에요. 이게 필요경비가 4억이 된다. 그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전에 계산했던 식이 똑같아. 15억일 때 10억이라면 6억일 때는 얼마? 당연히 4억 나오는 거고. 그렇죠? 15억일 때 5억이라면 얼마예요? 6억일 때는 2억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해라. 이것도 역시 25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제 먼저 이거 끝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봐야 되겠네요. 장기보유 특공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장기보유 특공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해야 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이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나 똑같다. 방법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어요.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잘못 썼다가는 안 하니만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과거에 어떻게 누구한테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한 1,000만 원에 샀어요.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임야를 하나 샀어.
이면을 샀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 동네 땅 가격이 뭐 평택 같은데 한 10년, 15년 전에 사놨어요. 그래 잊어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얼마 간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억 간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큰일 났어요. 이거는 시골에 사는 거라서 또 뭐가 되면 6억에 대해서 6억이니까 남는 돈이 얼마예요? 5억 9천이에요. 그렇죠? 5억 9천이 남았는데 5억 9천 이걸 팔면 5억 9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내래요? 우리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해서 10%를 더해서 그럼 최고로 많이 하면 48%. 거기에 지방교육세까지 들어가면 4.8 더하니까 52.8이 부과된다. 50%가 넘어요 세금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무진장이 많아 그래. 이거 세금 안 낼 수도 있다. 근데 좀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방법이 있는가 보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보면 이 갑이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이거는 95년에 샀대. 이거는 2016년에 지금 요번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버려. 사랑스러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이 증여를 하면 배우자는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돼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 한 7억이 됐다. 이게 7억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6억 초과되는 부분은 10%야. 만약에 7억짜리를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6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 10%만 내면 되거든요. 그 1,000만 원인데 그것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은요 10%또 깎아줘. 그럼 9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요. 뭐 하려고 그래. 또 배우 갖고 튀어. 걱정돼서 못 해주면 안 되고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했어요. 하고 나서 이 배우자가요. 만약에 5년 내에 승질급했고 5년 내에 팔았다. 7억에 팔았다. 증여받고 나서 그럼 2021년 전에 파는 거예요. 5년 내에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취득 가격은 얼마가 돼가? 1,000만 원이 돼버려. 몇 년 내에 팔았을 때는? 5년 내에 팔았을 때는. 증여 의사가 아니라 세금 떼어먹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여한 다음에 증여받고 나서 몇 년도 안 돼서 5년도 안 돼서 사랑스러운 남편이 줬는데 최소한 5년을 갖고 있어야죠. 뭐 결혼하면 우리 결혼 반지 해주잖아요. 그럼 5년은 끼고 다니다가 빼죠. 그러니까 똑같이 5년 내라면 세금 탈세 목적.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취득 가격은 얼마가 된다고요? 6억이 아니고 얼마예요? 증여 받은 금액이 6억인데 배우자의 취득 가격은 얼마가 되는가면요?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95년에 산 금액이. 왜 그러냐면요. 이 배우자가 5년 내에 팔면요. 그 지금 320쪽에 보면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자산 2월 과세 있죠.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자산 2월 과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는 5년 내 증여 받고 나서 5년 내에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갑이 취득한 가격 그대로 넘어가고 또 취득한 날짜도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거 아세요? 2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그걸 안 하대요. TV 광고에 KT에서 2월 이 노래 나온 거 있죠. 뭐냐면은 이번 달에 쓰던 데이터가 남았으면 그걸 다음 달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2월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럼 이것도 1,000만 원 남편이 취득한 가격을 부인한테 그대로 넘겨주고 취득한 날짜도 그대로 넘겨준다. 왜? 나쁜 배우자일 때. 나쁜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 왜? 성의가 있지. 준지 5년도 안 돼서 팔러. 그렇죠? 그러면 2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넘어서 팔잖아요. 절세는 이게 절세예요. 5년이 넘어서 팔았다. 그러면 단절. 그러면 2016년이 이 배우자의 취득 시기가 되고
취득한 날짜가 돼. 증여받은 날이 취득한 날짜가 되고요. 또 6억이 배우자의 취득가격. 만약에 7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은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중에 이거 올려서 나 진짜 걱정이 많았어. 이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증여 빨리 하세요. 그리고 노후에 5년 있다가 이렇게 해서 파세요. 5년 있다가 파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 뭐 직계는 어떻게 해서 단절을 시킬 수가 없죠. 천륜이라서. 그죠? 직계존비속은 천륜이니까 단절시킬 수 없는데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고 바로 이혼을 했어. 이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겠다. 왜냐면요, 제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하여튼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이 이렇게 많대. 그러면 바로 증여를 하고 나서요. 증여세 없죠. 그리고 이혼을 하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팔면 6억에 취득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 5년 됐나 봐요. 이제요. 제가 하도 이혼을 그래서 많이 시켰어요. 왜? 세금 줄이기 위해서. 이 금액이 보통 과거에는요. 1세대 2주택자들 세금이 50%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딱 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사람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절세예요? 탈세예요? 그냥 싫다고 그러고 같이 살긴 살고 서류상만 정리를 해놨어도 여기서요. 나중에 단서에다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혼인 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또한 같다. 내용은 이혼을 했어도 5년 내에 팔았다면 그때는 그대로 이월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먼저 볼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부터 볼게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 여러분 특수관계자 한번 보세요. 특수관계인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 다음에 세 번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내가 이런 소년소녀 가정을 도와주고 있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도 특수관계자라는 얘기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종업원도 나와 특수관계인이에요. 그 종업원의 가족들도 어떻게 친족들도 얘 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했을 때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조건이 무조건 이런 자와 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을 보면요. 계산을 할 때 당사자 거래 가격이 아닌 실거래로 다 해요. 다시요.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했을 때는 그게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이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전부 다 뭘로 한다고?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 부당한 행위 계산 부인은 뭔가 하면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줄 한번 쳐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시킨 것으로. 그러면 특수관계자인 간의 거래가 1번.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이게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이 합해지면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으로 봐서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 것으로서 경우
경우에는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뭘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런데 아니 내 동생한테 내가 팔면서 친족이잖아요. 내 동생한테 좀 싸게 팔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뭐라고 진짜 난리야? 안 돼.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뭔가 보면요. 여기에 319쪽 맨 하단을 보시면 각주의 하단을 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러면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고요.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가 내가 계산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3억 원 이상이거나 권한이에요. 또는이에요. 그러면 또는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다. 아이고 100분의 5, 5%가 차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요. 뭐냐면 만약에 이래요. 10억짜리 거래를 해가면서 시가가 10억인데 이때는 9,600에 파는 건 관계없다. 왜? 5% 차이 안 나죠? 3억도 차이 안 나죠. 근데 100억짜리를 파는데 내가 96억에 팔았다. 그러면 5%에는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3억을 초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 계산을 봐서 100억의 거래 가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이 1번, 2번이 고를 때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가 양도, 고가 양수 한번 볼까요? 맨 위쪽이에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걸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뭐 그런 게 있다. 시가로 한다라는 거. 시가로 한다. 저가, 고가 양수했다. 조금 전에 100억이 아니죠. 3억 차익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일 때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가 있어요.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자산 이월 과세와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동생에게 증여를 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짜리예요. 갑이 동생이니까 친족이죠.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증여세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3천만 원이 나왔어요.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이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을 동생한테 증여를 해서 증여받은 동생은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어요. 그러면 갑은 뭐가 돼요? 증여자가 되겠죠. 동생은 뭐가 되고요? 수증자가 되겠죠. 그런데 동생이 돈이 필요했는지 증여받은 지 5년이 안 돼서 이것을 을이라는 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해서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와. 2천만 원이. 그러면 이 갑은 동생한테 줬어요. 줬는데 동생이 돈이 급해서 팔았어요. 이럴 때 동생이 내야 될 양도세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동생이 3천만 원 증여세 냈고 양수 2천만 원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는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를 통해서 5년도 안 돼서 팔았다. 이럴 때는 한 번 더 계산을 해봐요. 이렇게 증여를 안 하고 증여를 해서 팔지를 않고 갑이 직접 을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봐요. 양도세는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봤더니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러면 내 동생 내 말 잘 듣잖아요. 야, 너 내가 증여세 낼 테니까 네 앞으로 증여 좀 해자. 동생, 증여세 냈어. 동생, 갑이 다 줘서 냈어. 그러고서 야, 좀 이따 팔자. 양도세 네 이름으로 나온 거 2천만 원 내가 내줄게. 그러면 얼마뿐이 안 들어가요? 5천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형은 왜 이 방법을 썼냐면 자기가 직접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가 1억이래, 1억.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동생 소주 한 잔 사주면 되겠네.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와 이것을 합한 이 금액이 이거보다 작다면, 이쪽이 더 크다면, 혹시 이게 크죠? 이쪽이 지금 크죠? 크다면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증여, 갑이 동생한테 증여한 거, 이 사람이 판 거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동생은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낼 필요, 냈다면 돌려줘. 그 대신 갑, 네가 1억 양도소득세 내, 이거예요. 이건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직접 팔았더니 3천만 원뿐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한 거보다 이게 적잖아요. 이럴 때는 너 탈세 목적 없구나. 그냥 증여세 3천만 원 내고 양도세 2천만 원 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이거는 여기가 3천만 원이에요. 갑이 만약에 한다면 3천만 원이라면 이런 건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 같지만 그대로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 때만,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 거래를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해주고, 증여세는 아예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쪽이 많다면. 왜? 양도세만 내면 되고, 증여세, 양도세 낼 필요가 없다. 비교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죠.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 이월 과세 보시면은 이래요. 그 남편이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그러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를 1,000만 원을 냈다고 칠까요? 1,000만 원 냈대. 근데 역시 부인이 이것을 병이라는 자에게 양도를 했더니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이럴 때는 남편이 직접 팔면 1,000만 원. 1억이래요. 아니면 남편이 직접 팔면 2억이래 그냥. 남편이 직접 팔면 2억인데 부인이 직접 팔면 이건 3억이라고. 이거 잘못해. 계산해. 만약에 남편이 직접 이것을 병에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2억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가 1,000만 원이고 양도세가 3억이야. 3억이야. 그럴 때도 이 사람은 부인은요. 양도세 얼마만 내면 되는 거야? 2억만 내면 돼요. 왜냐하면 증여세 1,000만 원과 양도세 3억을 합하면 3억 1,000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직접 하면 2억뿐이 안 돼.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틀리죠? 여기서는 어때요? 1억이 클 때는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1억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겠다? 두 개를 합한 것보다 작으면 이 거래를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세무세에서 돈 더 받겠다는 생각이야. 많으면 1억. 이거 5천 받는 것보다 1억 받는 게 좋으니까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아니 여기서 3천, 2천, 5천 받는 게 낫지 3천 받는 건 낫지. 그럼 이 거래는 어떻게 하겠다?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하니까 그냥 이걸 인정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보면 조금 전에 남편이 갖고 있는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가요. 산 날짜가 어때요? 그대로 부인에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양수에 2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 부인은
부인은 이 증여세 낸 게 있다면 이 증여세는 계산을 할 때요. 뭘로 하는 거냐? 납세 의무자는 여기가 납세 의무자예요. 5년 내에 팔았을 때 조건. 납세 의무자는 여긴데 세금은 그대로 뭐 한다? 취득가액과 취득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2억만 내면 된다. 3억 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여기가 남편이 하면 5억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신경 쓸 거고 여기가 얼마 세금 나오든지 5년 내에 양도를 했다면 남편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부인으로 넘어온다. 5년 내일 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틀린 점은요. 증여세가 1,000만 원이에요. 증여세 1,000만 원은 부인이 세금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의 취득가격 갖고 남편의 취득한 날짜 갖고 계산을 할 때 부인이 납세물을 지면서 1,0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필요경비로 하래요. 필요경비로 해라. 필요경비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여기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는가 보면요.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게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인데 납세 의무자는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1억이다.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동생이 아니라 갑이 납세 의무자야. 파는 건 누가 팔았어요? 동생이 증여받았다 팔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 여기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데요? 수중자인데.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게 있어요. 동생이 이럴 수 있어. 요새는 뭐 대부분 자기가 죽을 날짜들을 많이 알죠. 뭐 시한부 인생 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생한테 야, 아이고 너 가져. 그랬어. 가져주고. 그 동생이 만약에 중간에 팔았다. 형이 팔아서 세금이 더 많어. 이러니까 형은 어때요? 배째. 아이고 야 너 그냥 이 증여도 아니래 너. 증여세 낼 필요 없고 양도세 낼 필요 내가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럴 경우도 있겠죠. 아유 나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또 법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동생은 뭐를 진다고 그래요?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요. 아이고 힘들죠. 우리 여기서 연대 납세 의무가 나와요. 수증자는 뭐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를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 차이. 회피 목적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조세 5년 내 정상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들도 증여받지 왜요? 5년 보호가면서 한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특히 이 경우는 잘 오른 부동산을 갖고 계실 때는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배우자의 그 320쪽을 볼게요.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자산 2월 과세에 이렇게 보고 거기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그 밑에 양가를 읽어보면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러면 이 사업 인정 고시일 전 2년의 증여를 못 채웠을 때도 이럴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주택이 사업 인정으로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래서 그 같은 법률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도 역시 적용하지 않겠다. 5년 내일 때도 5년 내일다 하더라도 수용이 돼서 소급을 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증여 1, 9년 이내 둘 다 5년 내일 때 이혼 납부를 누가 진다? 증여자가 진다. 당초 증여자. 연대납세금 이쪽은 연대납세금 없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뭐가 있다? 연대납세금이 있다. 또 증여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그랬죠. 필요경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대로 뭐예요? 증여세는 뭐한다? 환급하겠다. 조세 회피 여부 여기는 회피 여부 뭐 회피 감소 여부 관계 없지만 여기는 뭐예요? 이쪽이 더 많을 때만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조세 그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를 이번 시간에 보셨고요. 그 비과세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